아침 햇살이 대저택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며 미현은 이미 부엌에서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죠. 시아버지인 김 회장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간을 맞추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말아가며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현아,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며 감탄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다니 정말 기특해. 미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실제로 미현의 요리 실력은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정성이 가득했고 영양 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춘 메뉴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식탁에 앉자 미현은 그의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뉴스에서 본 독거노인 분들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요. 시간 나실 때 함께 봉사활동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와.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남편인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매일 이렇게 완벽하게 챙겨주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미현은 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메어주며 웃었죠.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걸요. 자녀들이 대학교 수업 준비를 하며 내려오자 미현은 각자의 취향에 맞춘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큰딸 지수에게는 오늘 발표 잘하고 와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둘째 민수에게는 수업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고 당부했죠. 엄마, 대학교 친구들이 엄마 도시락 보고 부러워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친구들 것도 조금씩 나눠줘도 돼. 미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일터와 대학교로 떠난 후 미현은 홀로 남은 저택에서 차분히 정리정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침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죠. 서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김 회장의 서재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 숨겨진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 미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그 더러운 거래의 증거들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현은 근처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여러 개가 들려 있었죠. 경로당 어르신들은 미현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미현이가 또 왔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음식 가져와서 미안하구먼.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미현은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새로운 반찬도 넣어봤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미현은 각자의 안부를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혈압약은 제때 드시는지, 자식들은 안부 전화드리는지, 겨울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까지. 그녀의 관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죠. 미현아, 너 같은 며느리 둔 시댁이 얼마나 복받은 줄 아나. 경로당 회장님이 미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년 여성들도
이렇게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 미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어르신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경로당을 나서는 길에 미현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상황에서 미현은 주저없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미현은 할아버지의 상처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무릎이 좀 까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미현은 즉시 가방에서 응급처치용품을 꺼내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불러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택시비까지 미현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현은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캐셔로 일하는 젊은 엄마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손님이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손님이 잘못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미현이 정중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차근차근 영수증과 거스름 돈을 다시 계산해 보며 상황을 정리했죠. 계산이 맞습니다.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손님은 미현의 차분하고 정확한 설명에 결국 사과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캐셔 직원은 미현에게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직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미현은 따뜻하게 웃으며 장을 보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미현은 다시 한번 완벽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오자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김 회장은 미현의 오늘 하루 선행에 대해 듣고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문의 명예가 되는 거지. 김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계획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행과 완벽함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목적을 위한 토대이기도 했죠. 며칠 후 미현은 지수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현은 늘 화제의 중심이었죠. 자녀들에게 정성스럽게 싸주는 도시락, 대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현 씨,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같은 학과 학부모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완벽하다니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미현은 겸손하게 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대학교 축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여러 학부모들이 각자 맡을 역할을 나누어 가지는 중이었는데 가장 힘든 일들은 모두 미현이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제가 음식 준비는 다 할게요. 학생들 간식도 준비하고 학부모들 도시락도 만들어 올릴게요. 미현의 제안에 다른 학부모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현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당연한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인데요. 미현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미현은 혼자 남아 회의실 정리를 도왔습니다. 학과 교수님이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 미현은 교수님을 위해
따뜻한 차를 타서 드렸죠. 교수님, 너무 늦게까지 수고하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미현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교수님이 감사하게 차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현 씨 덕분에 우리 학과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지수 씨도 정말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현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 여성이 한국어가 서툴러 손님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미현은 자연스럽게 통역을 도와주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되었어요. 그 여성이 미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미현은 따뜻하게 답하며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자녀들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현이 준비한 저녁은 역시나 완벽했죠. 김 회장은 미현의 하루 일과를 들으며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자랑스러워.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군. 김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복받은 집안인지 모를 거야. 남편 준호도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하지만 미현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품고 있는 복수의 계획 사이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웠죠. 그녀의 선행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남은 미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김 회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이중적인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현은 대학교 2학년인 큰딸 지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학과 공부와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낸 것이었죠. 엄마, 요즘 취업 준비하는 선배들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도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엄마가 볼 때 넌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미현은 딸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진로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니까. 미현은 딸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20살 때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그 시절, 복수를 다짐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그때 말입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할아버지도 잘 모시고.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엄마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그런가? 엄마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미현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카페를 나온 후 모녀는 함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지수의 겨울옷을 사러 간 것이었는데 미현은 딸이 마음에 들어하는 옷들을 아낌없이 사주었죠. 그러면서도 브랜드보다는 실용성과 품질을 중시하며 현명한 소비를 가르쳤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입는 거 보는 게 엄마는 제일 행복해. 미현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는 길에 미현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계단 앞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상황에서 미현은 지수와 함께 할머니를 도왔죠.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현이 다가가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지하철역으로 가야 하는데 계단이 있어서 어쩔 줄 몰랐어.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미현과 지수는 할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린 후에야 자리를 떠났죠.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요. 미현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비록 복수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녀의 착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지수는 오늘 엄마와 함께한 하루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며느리와 손녀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죠. 역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손녀까지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김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현은 김 회장의 서재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던 중 책장 뒤편 틈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한 것이었죠. 손이 살짝 떨리며 봉투를 열어본 미현의 눈에는 20년 전 아버지 회사를 파멸시킨 그 거래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뇌물수수 증거까지. 미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고의로 부도내기 위해 김 회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네. 미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된 마음, 그리고 김 회장조차 때로는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김 회장이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현아, 오늘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저녁에 집에서 접대하려고 하는데 준비 가능하겠니? 김 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미현은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식을 좋아하신다고 하네. 우리 며느리 솜씨면 분명 감동하실 거야. 김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현은 시장에 나가 최고급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골라왔습니다. 한우, 신선한 해산물, 제철 채소들까지. 손님 접대용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저녁 시간, 김 회장의 사업 파트너가 도착했습니다. 미현이 준비한 음식을 맛본 손님은 크게 감탄했죠. 회장님, 정말 부러우십니다.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두시다니. 손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음식 솜씨도 일품이고 인품도 정말 훌륭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자랑입니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거든요. 식사 후 손님이 돌아간 뒤 김 회장은 미현을 따로 불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현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덕분에 중요한 계약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 김 회장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미현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미현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특히 아이들과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복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과 빚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던 그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뒤따라 세상을 떠나시던 그 참혹한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미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복사해서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혹시 김 회장이 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인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미현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뉴스 보니까 대기업들의 과거 잘못된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버님 회사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을 되찾으며 답했죠.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약육강식이야.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거지.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약한 기업들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미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어. 감정에 휘둘리면 성공할 수 없지.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미현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파멸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음 날 미현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오늘 왠지 평소보다 더 다정한 것 같은데. 남편 준호가 미현의 변화를 눈치채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고마워서 그래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져서요. 미현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오후에 미현은 마지막으로 동네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들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드리며 평소보다 더 오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미현아,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있니? 집에 일이 많을 텐데.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미현은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현은 서재에서 증거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사한 서류들을 언론사에 전달하고 김 회장의 과거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서재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미현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책장 정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미현아, 뭐 하고 있니? 김 회장이 서재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님. 서재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미현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김 회장이 책상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참,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서 집에 늦을 것 같아. 미리 말해두네. 네, 알겠습니다. 미현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현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현은 마지막으로 완벽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 회장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그리고 신선한 나물들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미현의 마음만큼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이사회 잘 다녀오세요, 아버님. 미현이 김 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저녁에는 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식사하고 있어. 김 회장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미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준비해둔 증거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미현은 시내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김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킨 모든 증거를 기자에게 건네주었죠.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정말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겁니까? 기자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미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거죠? 기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현은 평소와 같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요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텐데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시간, 남편 준호와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목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엄마, 오늘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더 정성을 들여서 그런가 보네. 미현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미현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어요. 이사회가 일찍 끝났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새로운 사업 계획이 승인됐거든. 김 회장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미현은 김 회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곧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미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보도됩니다.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현은 휴대폰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이 평화로운 일상도 가족들의 행복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신문이 배달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 현관문 앞에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현은 조용히 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들었죠.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김 회장의 과거 범죄가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20년 전 중소기업 고의 파산 의혹. 미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복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김 회장이 평소처럼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문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김 회장이 신문을 들고 경악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달아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였죠. 김 회장의 휴대폰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미현아, 아침은 어떻게 됐니? 준호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미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준호가 신문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거짓 정보를 흘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지. 김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검찰청에서 영장을 들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던 것이죠. 김 회장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자녀들도 대학교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수와 민수는 대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집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예요? 민수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미현은 자녀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이 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현이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도 20년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온 것도 모두 알려졌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지수가 충격에 빠진 채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엄마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주가 폭락과 함께 위기에 몰렸고 온 가족이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 대학생인 지수와 민수는 캠퍼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준호와 자녀들은 미현을 용서할 수 없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 혼자 텅 빈 대저택에 남겨졌죠. 미현은 빈집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대가로 진짜 사랑하게 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지난 10년이 모두 거짓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현은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마음,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복수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선행을 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현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복수도 거짓도 없는 진정한 삶을 말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미현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